이어서 허승규 위원장님께서 15분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4시 20분까지 대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기후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지난번 총선의 기후 유권자가 33%라는데 왜 총선 결과가 이럴까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투표나 선거 형태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한 수십 가지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조사가 의미가 되려면은 정치적 결과로서 이 조사가 유효하게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후 정치 세력화가 잘 되면 이 기후 시민 조사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란 입장에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결정론에 반대합니다. 비교하자면은 헬스 PT 수업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후시민 이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느냐, 여론을 반영하느냐는 거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정치 세력은 사회 갈등을 정치 사회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메이킹하고 또 여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시민조사라는 재료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대구 경북에서 기후정치 세력화에 따라서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서 기후시민들이 더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구 경북에서 이 조사를 토대로 기후정치를 확대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큰 관점은 지역의 화두인 지역소멸 대응과 기후정치를 계속 연결해야 됩니다. 경북 인구 소멸 이 화두인데 이런 인구 소멸을 대응하겠다는 지역 발전 정책들이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과 엇박자죠. 그래서 문제적인 좌초자산 중심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여론을 항기하고 그 여론을 대안적인 기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저는 기후정치가 세력화된다고 봅니다. 한 5가지 정도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대구 치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더 상류인 안동댐물을 대구로 끌고 오겠다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일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주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행사를 엽니다. 안동댐과 대구를 연결하게 되면은 상주의 낙동강 용수가 줄어들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주시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어떤 생태적이나 기후위기 때문에 반발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반기후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 경북의 또 큰 현안이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얼마 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수의 계약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표류될수록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찬성하는 분들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도 좀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 막대한 재정을 끌어와야 되는데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항 짓자 말자가 아니라 이러한 지역의 최대 연안인 신공항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과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공항에 올인하는 지역 정책이 맞냐, 기후위기하고도 안 맞는데 차라리 신공항 건설 예산이면은 지역의 공공교통을 활성화하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를 엮어서 우리나라의 국토 공항 정책 자체를 성찰하면서 다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좀 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년에 전국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력 조사를 했는데 경북이 2등 했습니다. 경북이 뭐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름 바뀌었네요. 이런 곳곳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원자력 발전 뭐 한두 개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 수요가 창출되는데 뭐 이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또 지역의 기후 정책을 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동네마다 주차장 건설 민원이 많아요. 인구가 적은 소도시 안동만 해도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안동 강남초등학교의 지하 주차장 건설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안동시 전체 무상교통을 하고도 남을 예산인데요. 지금 경북 지역의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서 무료 버스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K패스 정책 같은 경우는 무료 버스 정책 지자체는 혜택을 못 받아요.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경북의 공공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버스를 확대한다든가 공영제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K패스 정책만 하느냐. 우리 지역의 교통불평도 해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역소멸과 기후정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요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공항 건설과 주차장 건설 비용을 가지고 경북 지역의 농촌, 농산어촌, 교통불평등 해소에 힘써달라 하는 것은 뭐 지역도 살리고 기후도 살리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이 다가옵니다. 극한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극한호우, 기후 때문에 심해지는 극한호우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전 차기 정부가 집권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전국의 산불 피해 지역 점검 들어가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작년, 재작년 냉해라든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우리 경북 지역의 농민들 피해가 막 심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먹거리와 기후를 연결해가지고 또 문제를 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기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승전 기후, 무슨 문제든 깔때기처럼 기후를 얹어야 되는 겁니다. 농업, 주차장, 신공항, 무슨 이슈든 간에 기후위기에 소극적이었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기후 정책들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는 정치의 영역인 거지.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는 이런 어떤 기후 정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치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2025년 5월 달에 이러한 기획을 한 유승민의 일단 탁월한 정치력 좋습니다. 이 조기 대선 기간에 지역의 기후 정치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네, 지금 타이밍이 좋고요. 왜냐하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기후 정치 세력, 기후 정치를 내세우는 정당의 정치 세력화는 사실 좀 처참한 수준이죠. 그래서 거기에만 기대할 수는 없고요. 초당적인 기후 정치, 기후 후보를 연결하고 정책으로서 공론장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민사회와 언론사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월 기후정의행진 주간에 뭐 지역의 기후 탄소 중립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기후 정책과 기후 정치를 연결하는 또 공론장을 올해 9월에 좀 기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내년 선거에 있어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좀 답이 없습니다. 광역에서 뭐 답이 없는데 그나마 저는 좀 해볼 만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교육이라든가 교육 현장과 기후를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북에서의 기후교육감 선거, 뭐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 아니 뭐 보수 교육감도 기후위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서 초당적인 기후 정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을 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 정당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일당 독점 구조인 경북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라도 지역에 필요한 기후 정책들은 뭐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만 기대서는 아닙니다. 정당들이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을 엮는 기후 정치 판을 일단 뉴스민은 해야 되고요. 근데 뉴스민만 해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기후정치 바람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그런 바람을 열어야 되고, 뭐 생명평화 아시아 폴티 다 힘을 모아서, 폴티는 검색해 보세요. 갑자기 폴티가 뭐냐, 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기후정치 지역에서의 기후정치를 2026년, 25년에 조금 열어야 2028년 총선에
기후를 매개로 하는 정치 세력, 저는 그것을 꼭 녹색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녹색당도 기후정치의 부분이고 현재 한국녹색당의 역량과 실력은 사실 한국의 기후정치를 담기에 매우 부족하죠. 네. 기후정치를 전면 내건 정당이 녹색당 정도여서는 절대 기후정치 할 수가 없겠죠. 너무 저희가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특정 정당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라든가 기후시민들이 함께 녹색정치와 기후정치를 사실 재구성해야 되는 과제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인 풀뿌리 기후정치를 모아내고 총선에서는 저는 하나의 흐름, 뭐 연합정당이 됐든 뭐 새로운 신설정당이 됐든 녹색당도 헤쳐모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녹색당이 기후정치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뭐 헤쳐모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2030년까지 기후정치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과제에 있어서 지역의 풀뿌리 기후정치 운동이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장을 경북에서부터 또 대구에서부터 함께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15분이 생각보다 길군요. 네,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숙제를 내주시고 토론을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매개로 한 기후 정치, 지역의 기후 정치, 그 기후 언론, 기후 시민 사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큰 숙제를 내년 선거와 맞물려서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1년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고민을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세 분의 토론까지 다 들어봤는데, 네, 저는 지역에서 기후 활동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들의 삶, 생명, 차별과 불평등을 에서 맞서자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후 적응이라는 부분들, 기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약자들의 삶을 계속 호명하는 것이 기후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후 적응을 하려면 결국 예산과 돈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농작물 피해도 많이 보상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저는 한국의 주류적인 기후 정치가 금기시하는 공학 문제를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며칠 뒤 대선 토론회 때 적어도 민주노동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한테 물어야죠. 가덕도 식물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윤석열의 합작품 아니겠습니까? 공항 얘기는 안 해요. 민주당 정치인들 공항 얘기는 안 합니다. 못 본 척해요. 봐도 모른 척하고. 근데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다 합치면 20, 30조 정도가 되고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아까 그 이익을 주는 부울경 공공교통 특별자치도,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든지 대구와 경북의 여러 가지 뭐 철도라든가 버스를 개선하는 데 쓴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 적응을 위한 예산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토건 개발 무분별한 사업을 모른 척하면서 다른 뭐 탄소 중립한다는 게 한국의 지금 한국 정부의 기후 엇박자인 것이고, 그럼 지역의 현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이게 물론 하기로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규모, 활주로의 규모라든가 예산과 재정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했던 뭐 대구시장도 집에 가셨고 저기 도지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정권도 바뀌고 있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에 오히려 공항 문제랑 교통 문제를 해서 기후 적응에 들어갈 예산과 돈의 문제를 집요하게 건드린다면은 비기후 민주시민들 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 감수성은 높지 않지만 야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아니야. 야 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동에만 해도 도산면에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엄청 거대한 다보스 포럼 따라하겠다고 만든 시설이 있는데 대다수 안동 시민들이 거기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대구도 그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도 욕하는 자초자산 사례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기후 민주시민들이라든가 여러 지역민들에게 열악한 지방자치의 재정 문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좀 기후정치를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뉴스민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계속 저희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한 개 왔습니다. 이건 허순규 위원장님한테 질문이 왔는데, 경북에서의 기후 정책은 농업용 폐 비닐이라든가 축산업 문제도 같이 건드려야 하지 않는가, 교통과 태양광 발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라는 의견도 왔는데, 이것도 답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댓글에 대해서는 다 해야죠. 저희가 지금 기후 정치가 작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제를 우선순위 따지는 거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니고, 다 해야 되고 각자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의제 해서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도, 네, 뉴스민도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은영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 제가 녹색판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저의 오랜 화두입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한국 녹색 환경 시민사회에 뿌리 깊은 정치 혐오가 있어요. 박정희 동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박정희식 정치 혐오를 너무 내면화하고 있어서 노동운동 분들만 해도 노동정치 세력화라는 게 합의가 돼 있어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유독 환경단체나 녹색단체들은 정치 정당 혐오가 강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실천은 환경적으로 하지만 투표할 때는 환경과 상관없는 기준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건 한 20, 30년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자체 내부 각성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을 때 그나마 저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선거를 같이 준비하는 경험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구의 환경 녹색 진영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일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6월 3일이 지방선거 D-1년인데 대구 지역의 환경운동과 지역사회 정치 변화를 같이 고민하는 단체라면은 적어도 집행부 차원의 안건에서 지방선거 대응을 어떻게 시민들 갈 것인가를 6월 운영위원회 안건을 다뤄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대구시정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정당들은 마찬가지죠. 녹색을 내건 정당들은 본인들의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랑 어떻게 같이 연대할 것인가. 여기서 시민사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좋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후나 녹색 의제를 1년 동안 같이 연구해서 정책을 걸고 언론에 난다면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2026년 6월 3일 이후에 조금이라도 대구의 녹색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진영이 아쉬운 거는 평소에 그런 일을 안 하다가 선거철 되면은 갑자기 탈당하고 출마를 하죠. 주로 거대 정당. 그때 이제 녹색당 탈당하고 가는 거예요. 녹색당으로 당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정치적인 그 직책을 얻으러 가는 경로가 아니라 녹색 시민사회, 녹색 정당, 녹색 시민들이 선거를 같이 준비하자. 대구의 의제를 가지고. 뭐 특정 정당 지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면은 2026년에 6월에 대구의 지방선거는 좀 더 푸르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동 같은 경우 15만 소도시에 그래도 녹색을 내건 정당이 2회 연속 출발을 했던 그 동력이 저는 안동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전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라는 우리 인류가 수백 년 동안 투쟁해서 싸운 그 민주주의의 장을 뭐 기득권 엘리트의 영역으로 냉소주의로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당선자만 배출하는 것이 승리라는, 저는 그건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진보가 승리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구에서 경북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좀 더 공직선거를 활용을 해서 기존의 한국 녹색 진영의 반정치주의를 좀 넘어서는 흐름을 전 지역에서부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3분 남았거든요.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허성규 위원장님부터 해서 못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더 한마디씩 이렇게 들으면서 끝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뭐 더 못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뭐 이런 자리가 분위기가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또 만들고 할 테니 그럴 때 또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부터 한 말씀씩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지 올해 30년이 되죠. 내년엔 정말 대구 경북의 정치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기후정치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지속해야 된다. 또 해야 되고, 다음에 이 행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주최 측이란 마인드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람도 모아주셔서 이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